자, 이제 경기 변동합니다. 경기 변동은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요약집에 보니까 43페이지요. 얘도 매년 딱 한 문제를 무조건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틀리면 이 머리 아픈 거예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자, 일단 제일 먼저 경기 변동은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이제? 항상 경기는 일반 경기든 부동산이든 항상 있는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겁니다. 자, 경기가 좋은 걸 보통 뭐라 하죠, 우리? 호경기. 서서히 나빠진다. 앞에 후퇴죠.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4개 국면이 있죠. 그 다음에 회복, 이런 4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체를 가지고 2개의 국면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개. 자, 경기가 나빠지는 걸 후퇴 또는 이 불경기 아닙니까? 요걸 다른 말로 수축 국면이라 쓴다고요. 또 좋아지는 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확장 국면. 이 말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 경기 순환 국면을 학자에 좀 달리 보는 거죠. 4개로 보는 분도 있고 2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보시면서 우리 경기 가장 좋은 줄 뭐라 하죠? 이게 정점이고 가장 나쁜 게 뭐요? 저점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정점과 저점에 있는 폭이 있죠. 요걸 뭐라 하죠? 진폭. 그 다음에 호경기부터 사이클 변동 후에 다시 올 수 있는 호경기 있죠? 여기 뭐죠? 주기. 이렇게 쓴다고요. 이 주기 순환 국면 학자에 따라 약간 차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현재 일반 경기가 중요합니까?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동산이죠. 근데 항상 비교할 게 누구냐? 일반 경기 변동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 크게 3명의 학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반 경기는 주글라 파동이에요. 보통 주글라 파동은 설비 투자 보통 10년 한 주기인데, 어쨌든 10년 한 주기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경기가 누구냐? 쿠츠네츠 또는 한센에 있습니다. 쿠츠네츠 또는 한센에 있는데, 얘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한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 20년 전후가 한 주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 몇 년, 이 연순 알 필요 없습니다. 대충 보는 현재 누가 더 큽니까? 부동산이 더 긴 거요. 그런 거 마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는 요 말 꽤 많이 묻거든요. 부동산 경기를 하면 반드시 건축 경기를 말함이지 절대 이 말 대신 토지 경기나 재건축 경기는 아니더라.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물론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결국은 주거상업 공장 중에서 주거용이 되어진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항상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적 개별적이에요? 이 말 꽤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인 현상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분명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매번마다 부동산 경기 사이클 변이 똑같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하는 분명치 않다는 사실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네 번째입니까? 자, 한번 봐보자고요. 현재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 10년 주기죠. 부동산 경기는 몇 년 주기? 20년이죠. 누가 더 길죠? 요거 기억하시고. 진폭이 진폭이에요. 진폭을 쓰는데 큰 게 누구예요? 부동산이 더 커져, 그죠? 이렇게 마시면 돼. 근데 이때 보니까 우리 가끔 이게 장난치거든요. 왜 여기 있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더 크냐라고 시험 나와.
나오거든. 얘는 반드시 뭐 이유를 묻는데, 자,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은 오랜 기간 이용돼가지고 오랜 기간 뭐 있습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요, 하루 이틀만 만들 수 있는 결과 뭐 있습니까? 이 가격이 등락폭이 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지금 보통 2, 3년 시간 걸리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중간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죠. 한결과 가격이 폭등폭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뭐냐? 이겁니다. 공급이 장기이기 때문에 이건데, 이게 과거에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내구성, 영속성, 뭐 등등 시험 냈었는데, 자, 항상 나오거든요. 이거 마시면 돼. 왜 부동산이 훨씬 더 진폭이 더 크냐 묻거든. 공급이 장기이다. 같은 말 타성기간 길다. 같은 말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같은 말 내구성 맞는데 요 말만 쓰지 말라는 거야. 절대 영속성 못 쓴 거예요. 이유가 있어. 자, 지금 쓰고 있는 영속성 토지 특성입니까? 건물 특성입니까? 부동산 무슨 경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거야. 내구란 건 토지든 건물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토지 쓸 때는 영속성 같은 말이고 건물은 뭐 있습니까? 내구는 오랜 기간 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이걸 딱 내놓고 틀리게 냈다 문제에서. 그래서 절대 타성적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이 큰 이유 묻거든. 절대 요 말만 없으면 다 맞다 생각하시면 돼.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뭐 타성이 뭔지 알죠? 종을 쳤을 때 4개에 들러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뭐 있습니까? 예, 타성이 길다, 공급이 장기이다,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뭐 내구성 다 통용되는 말이지만 절대 이 말만 없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갑니다. 예, 두 번째, 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자, 지표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 특히 측정 지표 묻고는 제일 중요한 건요. 예, 요것만 하시면 돼. 수요와 공급과 가격 가지고 측정한다 이거 마시면 돼. 근데 실제 시험은 절대 수요, 공급, 가격 안 묻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이제 해보자고. 자,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예, 문제 갑니다. 자, 문제 55페이지 가볼게요. 자, 56페이지 12번부터 저기 있는 12, 13 그 다음에 16, 17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자, 그거 이제 3개 할 건데요. 자, 첫 번째가 12번부터 갑니다.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 등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항상 시험은 이렇게 안 낸다고. 그럼 결국 그렇게 시험 냈을 때 이게 수요, 공급 어디 속에 포함되는 문제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착공량 어디 속에 포함돼요? 공급이지. 거래량은 수요죠. 이 말 좀 번역하세요. 따라서 이 말에 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라고. 그 다음에 13번요. 허가 면적은 뭡니까? 공급이지. 그죠? 미분양 물량도 뭐죠? 공급이지. 따라서 이 말은 부동산 공급은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16번, 16번 아니고, 17번. 예, 허가량을 알면, 이건 뭐요? 공급을 알면, 이 말이죠. 예,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 허가량은 자재별, 용도별. 그 뒷말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허가량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모든 걸 통해 다 파악할 수 있어. 모든 걸.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풀 때 있죠. 이래 보셔야 돼요. 얘는 풀 때 뭐 무조건 이 말로 생각하시고 시험을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냈을 때 이게 뭐 수요, 공급 어디 속에 포함될 이거만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여기 한 대 난 적이 있어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가 좋단 말은 이론상 맞는 말이 아니더라 이거요. 자, 이게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물론 가격대 올라가면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요. 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올라갔냐? 결국은 불경기인데 있죠.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했어. 자재비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되어진 결과 불경기지만 저기 있는 분양가 크게 뛰는 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해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즉 14번 문제. 1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모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모두가 집값은요? 올라가죠. 즉, 이 말은 가격이 급등할 것이 맞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16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16번 쭉 보시고 보세요. 자, 우리 책에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쓴 책이 있던데 보니까 요게 뭔가 하면 수요, 요게 요렇게 해서 뭐 설명된 책이 있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말 깔끔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요? 우리 말 쓰면 이 말. 이걸 가지고 일본 신경이 이랬었다고. 응?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한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요 말은 주택 필요량입니다. 자, 필요량에 대한 측정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재고차 대조법. 이거부터 할게요. 가장률 적용법. 두 번째, 재고차 대조법. 세 번째, 직접법. 이 세 개 있어요. 있는데 이거 의미 없어. 그냥 설명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현재 보니까 여기 뭐 있습니까? 창원적인 인구가 30만 명 된대. 대충 집이 얼마 필요하겠습니까? 대충. 응? 아니, 집이 대충 얼마 필요하겠냐고. 10만? 어떻게 10만 잡았습니까? 한 가구당 4명.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률이야. 자, 재고차는 이겁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보니까 집이 20만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주택에 보니까 5만 대 있어. 앞으로 이 주택을 만들 양이 얼마요? 이게 다른 말로 재고차예요. 재고량 재고차라고. 직접 조사법 뭐예요? 이건 한 명은 다 묻는 거예요. 집 필요하냐? 몇 평 필요하냐? 다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요거는요, 단지 주택이 얼마 정도 필요할까 필요량을 측정하는 방식이지 이게 부동산 경기 측정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단지 얼마 집이 필요할 것을 따져보는 거지. 혹 있는 말이 이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낸다, 문제에서. 응? 그래서 그와 같이 뭐 거기 있는 현재 이 뭡니까? 16번이 요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뒤에 설명 그 말 아닙니까? 경기순환 측정 지표인 재고량 또는 재고차 대조법이 있으며 그 뒷말이 재고차 대조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예요? 경기 측정 지표는 아무 관계없다는 말 뜻이 이게. 여기 안에는 뭐 있습니까? 이건 일종의 주택에 대한 필요량을 측정해 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험을 낸다고 최근에 문제 보면은. 자, 일단 요 정도 봤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앞장 가볼까요? 네, 55페이지. 문제 2번부터. 자, 2번 가볼게요. 2번 주로 부동산 경기란 무슨 경기입니까? 건축이죠. 우리 과거에 나왔을 때 재건축이라 냈다고. 3번 갑니다. 예,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뭐죠? 주거지. 4번 가볼까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뭐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이거요. 자, 다시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일률적, 개별적. 요걸 그렇게 시험 낸다, 문제를 갖다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요. 같은 거죠. 자, 넘어갑니다. 6번 갑니다.
주기별 순환 국면의 순환 국면의 기간이 일정합니까? 다르죠? 다르고 7번 가볼까요? 시간마다 규칙, 불규칙. 네? 불규칙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9번 갑니다. 자, 9번은 쭉 보시면서 봤습니까? 이런 꼬말과 같은 말이 잠시만요. 여기 뭐지 같은 말이 어떤 거 묻는 게 있어? 그렇지. 진폭. 진폭이 크다 이 말 뜻이에요. 문제가. 그 다음 10번 갑니다. 네, 같은 거죠? 9번, 10번이. 자, 11번 가면서 진폭이 큰 이유는 뭐 때문에? 절대 영속성이란 말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돼. 됐죠? 자, 그래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요약집 갑니다. 요약집의 문제, 자, 요약집 3번, 43페이지, 큰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무슨 관계? 시간적 관계를 갖는다. 그 말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걸 따져보니까, 자, 한번 해보죠, 이제. 여기 보세요. 항상 일반 경기 변동 비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기는 일반보다 먼저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먼저 간다는 게 뭐라고? 전순환적이지. 어떤 경기는 일반 경기 뒤에 따라갈 수 있죠,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런 게 무슨 순환? 자, 전순환적인 어떤 경기요? 주식이지. 후순환은요? 부동산 경기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도 종류별로 나눠보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일반 경기 변동인데, 어떤 건 일반 경기 변동과 똑같이 움직인, 똑같이. 같이 간다, 이게 뭐라고요? 동시순환적이지. 자, 정반대로 갈 수도 있죠. 여기 무슨 순환? 역순환. 그러면, 특히 보니까 우리 이 주거용은 무슨 순환입니까? 역순환이지. 거꾸로 상업이나 공장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자, 마지막. 요거 묻습니다. 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다르게 후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냐? 그 이유를 묻거든요. 묻거든 반드시. 여기 있는 상업이나 공장 주거 있지. 요거 세 개 합치면 무조건 뒤에 따라가게 돼 있어. 요 합치면 순간 뒤에 무조건 얘 뒤에 따라간다고. 논리가. 그래서 이런 걸 뭐라는 거면 상업, 주거, 공장의 각 부문별 가중평균치. 가중평균은 무조건 얘가 호순환 된다고, 문제에서. 여러 가시는데, 이건 큰 의미를 갖지만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중요한 거지. 이게. 일단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자, 문제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니까 18번부터 23번까지. 18, 23번이 18번 갑니다. 자, 거기 있는 말이 요거요. 아마 나오면 그 뒷말 다시 나오면 이거 나오겠지. 그래서 뭐야? 부동산 경기 뭐 한다고? 후순환적이야. 이 말 따라와야 뒤에. 거기 현재 18번 그 말입니다. 각 부문별 가중 평균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 이렇게 갈 때. 됐죠? 자, 오늘 19번 갑니다. 주거는 무슨 순환? 주거, 역순환. 그 다음에 상업은요. 동시인데 누가 비교했어? 주거와 서로 비교돼 있지. 그건 무슨 순환? 역순환이지. 요 말. 상업과 얘는 반대. 그죠? 그 다음에, 자, 저기 있는 22번. 산업은 그냥 상업과 공장 말하는 거지. 얘는 반드시 일반 경계 무슨 관계요? 동시. 23번. 잠시. 23번. 자, 읽어보시고요. 그 말을. 정리해볼까요? 여기 볼래요? 자, 여기 옵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는데, 이때 보니까요. 여기 회복이지. 그죠? 회복은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여기 더 빠른 거지. 그죠? 여기 누군데? 따라서 이 말입니다. 부동산은 보니까 일반 경제서를 비교했을 때 회복은 먼저 간다. 이게 선해.
같이 움직이는 요게 병행. 뒤에 따라가지? 요게 뭐요? 후행. 이건 반대지? 역행. 이건 지멋대로지? 독립. 이 말 뜻이라고. 지금 뭐를 강조하냐 이 말입니다. 순환이라는 말과 행은 다른 거야. 순환 전체에 있는 사이클 변동에 대한 설명이고 행은 하나의 국면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하셔야 돼.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무슨 순환? 후순환적인데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선행도, 역행도, 후행도,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마지막 23번 문제 그거 묻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지는 수가 많다. 이거 할 건데. 자, 다시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자, 요약집 마지막에 있는 4번 갑니다. 자, 4번 가보니까 그 말도 꽤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경기순환 국면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순환 이외, 경기순환 국면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는데 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계절마다 올 수 있는 변동, 계절적 경기 변동, 또 뜻하지 않는 사건, 무작위, 같은 말, 불규칙적 경기 변동. 자, 그 다음에 장기, 같은 말, 추세 경기 변동이요. 그러면 얘는 시험 낼 때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겁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있으면 된다고. 이게 시험이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보시면 항상 어떤 예가 속에 포함될 거 구분하시는데, 이 계절은 뭔지 알죠? 그죠? 뭐, 봄마다, 가을마다, 뭐, 여름마다, 이렇게 나오는 계절이고, 무작위는 뜻하지 않는 사건인데, 얘는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 말 나와야 돼. 예,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 같은 거 있죠? 또는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일시적 이런 말 나오죠. 그다음 전부 다 이건 무작위야. 장기는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어요. 안 내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발생되는 건데 대부분 다 이건 시험 내면요. 뭐 지속적 이 말이에요. 지속적. 이런 말 나온 순간 전부 이건 장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앞에 있는 경기 순환 국면인데요.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여기 무슨 경기죠? 상향이지? 호ging 같은 말이야. 여기에 뭐라고? 얘는요? 불경기 같은 말? 하향. 요거는요? 그러니까 지문상 이런 게 뜨면 이게 전부 다 순환적 변동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자, 이거 시험나는 봐보죠. 어떻게 시험 되는지.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57페이지. 자, 일단 같은 말이 24, 25, 26, 27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24의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지는데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가 25번이 떠죠. 경기순환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이걸 다른 말 뭐 있으면 보니까 26, 7 있지. 그죠? 자, 이제 28번 갑니다. 28번 뭐 나와 있습니까? 앞에. 정책이지. 정책은 뭐라고? 무작위. 오케이. 29번은요. 자, 총부채 상환율이 정부정책이지. 그죠? 얘도 뭐 있습니까? 무작위. 불규칙. 자, 30번 갑니다. 예, 거기 핵심 뭐가 있습니까? 방학 동안. 자, 이 말은 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뭐라고? 계절적. 그 다음에 31번.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매년 12월마다 반복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또 뭐 있습니까? 계절적. 32번도 뭐 있습니까? 봄, 가을 반복 나 있지. 계절. 33번은 보니까 자, 넘어가고 그 다음 4번 가보죠. 일반 경기의 확장 국면에 해당되는 경우는 호황 국면으로 일반 수축 국면 뭐 있어? 불황 국면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같은 말이니까. 자, 넘어가서 있죠. 재밌는 게 35번이에요. 35번.
자, 상향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순서가. 호태지. 호태 다음에 하향 다음에 회복. 이런 국면입니다. 중간중간 즉각 변동 없는 안정기 올 수 있어. 고려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6번부터 44번까지 할 건데요. 잠시 보자고 이제. 보세요. 이거 말로 해볼까요? 예, 경기가 좋아지면은 허가량은요. 착공량은 투기 발생하지. 그죠? 요때는 뭐 허가량은 착공량. 그 다음에 예, 투기 등이 발생 안 한다. 그죠? 이건 다 사실 알고 있는 거라고. 다만 조심할 게 뭐 있냐? 이런 거 마시면 돼. 상향과 호태 등이 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누가 중시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누구 중심 시장이냐 묻는 거요. 근데 이걸 굳이 다른 보지 말고 있죠. 항상 볼 때 이걸 같이 묶어보고 이거 같이 묶어보시라고 이렇게.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자, 해보죠. 경기 좋은 거지.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내놓는 공급 물량 많습니까? 누굴 찾아야만 거래성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는 수요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건. 결국 매도 물건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갖다 다른 말로 매도자 중심 시장이라고. 호태와 그 다음에 불경기는 살 수 있는 수요자보다 나와 있는 공급이 많죠. 많은 결과 누굴 찾아야만 성공합니까? 그래서 이건 매수자 중심 시장 이래 가시라 묶어서. 얘는 뭐 있어? 누구 중심?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사례 가격. 이렇게 보죠. 자, 일단 1억인데 호태장 과거 누구예요? 상향이지. 그러니까 상향 때 1억에 매매된 물건은 여기 호태에서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잘 받아봐야 얼마요? 1억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이게 최고가지. 과거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뭘 합니까? 다른 말로 상한선 상한가를 말 쓴다고. 같은 거요. 같이 묶고 그냥 움직이시라고. 자, 다시 회복에 대한 과거 누구예요? 하향이지. 하향 시장에 1억에 매매된 건 회복은 적어도 이거 이상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하 받는 건 1억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보통 뭐라 표현합니까? 하한가. 요 두 개만 좀 기억하시면 돼. 이 두 개만. 나머지는 큰 의미 없다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기본 내용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이제. 문제요. 자, 문제 보니까 저기 있는 36번부터 상승 국면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경기 좋은 거 아닙니까? 누굴 찾아야만 거래 성사할 수 있습니까? 매도자. 자, 그 다음에 37번요. 매수자보다 매도자 중시죠. 경기 좋을 때죠. 따라서 이거 언제입니까? 회복. 그 다음에 38번요. 과거의 사례 가격에 대해서 상한선이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네, 경기가 나빠지지. 그죠? 이 말은 하향시장일 때. 하여튼 그렇게 문제를 쭉 풀어보시라, 전부 다. 마지막 44번 갑니다. 자, 가보죠. 자, 회복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누구 중심? 매도자. 자, 그 허가 신청 건수는 많겠지. 그 다음에 공실률은 감소하겠지. 자, 상향시장, 상향기 나 있다죠. 같은 거고, 그 다음 호태 가볼게요. 자, 호태에서 뭐 있습니까? 경기 나쁜 거지. 누구 중심? 매수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 건수는요, 줄겠지. 공실은 증가되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면 다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그리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 논리부터 알고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자, 그래 봤으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책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예, 저기 있는 요약집 48페이지. 예, 좀 쉬었다 하자고요.